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담백하게 바라보면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 국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썸네일은 이제 청래형이 헌법재판소에서 혼나는 이유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헌재에서 청래형을 갈군 건 아니고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부분 이야기가 좀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 나도 몰랐던 부분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라시아. 방금 전에 SBS에 올라왔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런 그 정청래 아저씨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그런 입법부 간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맨 처음엔 이제 문형배 아저씨 이름이 형배야, 형배. 그 범죄의 전쟁 이름에서 그 하정우가 그 형배로 안 나왔나? 행배야! 이래갖고 대부님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잠깐만, 영화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근데 자꾸 이렇게 항상 얘기하다 보면 자꾸 난 이야기가 좀 3000% 좀 빠질 때가 있잖아. 근데 일단 형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 변호인 장주영 아저씨는 일단 합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형배 형이 뭐라 얘기하냐면,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좀 멋있던 것 같아. 형배 아저씨가 이렇게 살짝 째려보면서, 우리는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냐고. 방통위가 안 돌아가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청래 아저씨가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이걸 거부를 했다.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이걸 임명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형배 형이 다시 그래. 헌재가 민주당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국회에 질문을 하는 거라고.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그 문제는 2023년에 있었는데, 2023년이 지금까지도 2024년 12월이잖아. 아직까지 공석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하니까, 청래형은 그런 거야. 최민희 방통위원으로 굳이 임명 안 하고 시간을 끌고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헌법재판관 김영도 아저씨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이제 구성을 안 해주면 그냥 구성을 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이게 중요한 행정부의 소장들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숫자, 그리고 여당에서 임명하는 거, 야당에서 임명하는 거, 그리고 여야 같이 합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 뭐 이제 공영방송 KBS나 금융위원회나 뭐 MBC나 이사회들은 전부 다 그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임명이 돼야지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임명을 안 하니까, 그러면 구성이 될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행정부가 마비가 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또 청래형은 또 뭐라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은 이제 윤석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나거든.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 제일 위에서부터 추천 본 걸 긁어오면, 댓글을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다.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꾸준히 국회는 인사추천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건데 이걸 지적하는 거 아니냐. 한번 거부권 먹었다고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러면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성향 재판관님인데도 민주당에게 옳은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25번의 장관회임은 진짜 너무했다. 현재 재판관 참으로 훌륭하다. 직무유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밑으로도 이 제메이햄 재판도 이렇게 공개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해야겠다. 국회 너네 우리가 월급 주잖아라. 근데 나는 이런 드립 좀 약간 좀 짜치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돈 주잖아, 이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난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문영배 의원,
문영배 의원, 위원. 저는 민주당에게 묻는 게 아니라 국회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이 매우 따갑게 느껴져야 할 텐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국회라고 생각하는 오만방자 위헌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재판관이 누차 말하지만 여기는 정치가 아니고 법률적으로만 이야기한다 했는데, 질문의 취지는 그냥 너 왜 일을 안 했냐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게 너무 길긴 하지만 제가 괴롭혀서 일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게 설득력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뭐 제메이햄 재판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대통령한테 말을 잘하지 그랬냐, 무슨 초딩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 전부 다 탄핵해야 된다면서 본인들이 올린 사람 한 명 임명 안 했다가 아예 일을 안 해? 그리고는 대통령 탓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압도적이었어. 그래서 시정일관 예전에 우리가 추천한 사람 안 뽑았잖아. 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추천 안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 잘못이야. 이렇게 헌재든 방통이든 마비가 되든 말든 우린 몰라.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런 땡깡이 없다. 뭐 요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사실 나도 이번에 서결이 형이 그 계엄 병크 터지고 나서 알게 됐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뭐 장관이나 이렇게 탄핵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 그지? 그 중에 난 제일 불쌍했던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사람 이태원 사건으로 보내야 된다 말한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놓고 결국에는 이게 헌재에선 기각을 당했거든. 기각을 당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걸 보게 되면 헌재 입장에서 지금 헌재가 안 돌아가고 있거든. 안 돌아가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사람을 안 뽑아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제 11일자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있거든. 요걸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난 10월에 재판관 3명이 퇴임해 현재 공백 사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헌재가. 그래서 공석 3명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을 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어기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면서 공석을 채우는 걸 미뤄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는 거는 자신들이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계산도 있었다. 그러니까 탄핵이 들어가는데 헌재에서는 이걸 보고 탄핵 사유인가 아닌가를 보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이 이게 기각이 됐잖아. 헌재에서 그냥 안 된다 말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이 탄핵까지 올라갔는데 아니야 이렇게 보냈잖아.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소추한 것들은 헌재가 기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헌재가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는 이 얘기도 기사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할 필요가 생기니까 헌재 재판관 추천을 갑자기 나서고 있어, 민주당에. 그래서 그 헌재가 탄핵 위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되거든. 7명 있었는데 지금 6명이니까 이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현재 이제 이걸 채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 나는 그 옛날에 직무형 채널에 나경원 의원이 나왔던 게 좀 기억이 남더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 편을 좀 재밌게 봤거든. 근데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 중에 난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그래서 옛날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도 추구하는 길이 다른 거지, 방법이 다른 거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당 의원, 야당 의원도 같이 뭐 술자리에서 술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피하 식별밖에 안 남아 있어.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국가와 국민이란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행정부가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행정부의 소장들을 앉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비를 시켜버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냐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이 윤석열의 계엄은 나는 항상 병크 짓이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 대통령이 병크 짓을 하긴 했지만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나도 이 헌재 아저씨 얘기를 듣고 그게 조금 이런 게 조금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결국에는 그래 윗대가리들이 저렇게 병신처럼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엔 고통받는 건 누구냐면 내가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냥
그냥 그 나라는 그냥 잘 살면 돼. 잘 살면 되거든. 잘 살면 되고 나라를 박살내는 건 나는 이게 최고의 연쇄살인마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게 돈이 없으면 죽어. 그 옛날에 빅쇼트란 영화에도 나왔잖아. 그 미국의 실업률이 1%가 올라가면 얼마가 죽는다더라. 뭐 3만 명이 죽는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런 것처럼 이게 일단 지금의 나라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빨리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회도 좀 이게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가 안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다 누가 엿먹냐고,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뭔가 나경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뭐 지금 와선 돌이킬 수 없는 걸 건넜긴 했는데, 근데 뭐 다시 열심히 좀 일 좀 제대로 좀 하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일 잘하는 게 멋있다고 하는데 일을 다 개판으로 일을 다 개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요게 조금 짜증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화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